이틀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50대 남성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키 180cm에 몸무게 78kg의 건장한 체격.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된 남성의 정체는 바로 15년 전 광주광역시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 성폭행범이었습니다. 16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였고 항상 새벽에 범행을 저질러서 일명 새벽 발발이라고 불렸습니다. 게시자는 이 남성이 이번 주에 출소하게 된다며 광주광역시 및 전남 거주 여성분들의 안전을 위해 공개합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오늘 이 박모 씨의 범행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저 게시물을 봤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모자이크가 안 된 채로 올라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출소 예정 강간 연쇄범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었는데 박모 씨의 성범죄자 알림이 사진이었습니다. 이름, 나이, 키, 체중 그리고 주소까지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에 연쇄 강간 혐의로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출소한다면서 올라왔고요. 처음에는 모자이크 없이 올라왔는데 잠시 뒤에 악마 이모티콘 얼굴에 덧붙인 사진으로 바뀌었다가 하루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게시자는 광주 전남 지역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연쇄 성폭행범 박모 씨 지난 2007년 검거가 됐었는데 어떻게 잡혔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법원을 능욕한 남자라는 게 무슨 얘기였을까요? 자, 이 사람 법원을 능욕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2007년 11월 16일입니다. 오전 9시에 경찰서에 한 신고 전화가 옵니다. 어떤 남성이 강주지방법원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고요. 이게 이제 능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담벼락에서 이제 음란한 행위, 자유행위 같은 것들을 하고요. 경찰에서 검거가 되고 이런 행위는 공연한 음란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 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일단 조사를 하고 나서 앞서 상계동 엘리베이터 그자처럼 귀가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전화 온 게 어떤 여성이 새벽에 강도를 당했다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 들어오니까 저기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만으로 뭐 이렇게 사람을 잡아들 수는 없잖아요. 혹시 그러면 잃어버린 물건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백화점 상품권을 잃어버렸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을 조사를 해서 상품권이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그 백화점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최소한 강도죠. 공연음란죄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조사를 했고 추궁을 하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무슨 짓을 저질렀던 거죠? 네, 사건 당일 오전 6시인데요. 이제 광주시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 피해자가 아주 그냥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폭행을 저질러서 그 피해자가 기절을 하고 그 상황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개가 하도 짖어서 자기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깰 걸 갖다 우려해서 그 집 안에 있어 그냥 빠져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인이 그런 범행을 했으면 이제 경찰에 신고되면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 나왔던 여성집 근처에 아마 이 법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법원 담벼락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성폭행 미수 사건까지 드러나게 된 건데 글쎄요, 이 광주 발발이 그냥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결국 그때 구속이 됐는데 조사를 했죠. 여죄가 있나 싶어서 줄줄이 나옵니다. 줄줄이. 네, 정리하자면 이 건 포함해서 총 16건 저질렀습니다. 지금 쭉 설명드린 사건 외에도요, 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2003년 8월부터 2007년 10월 4일까지 발생된 어떤 강간 사건 중에서 13건 피의자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이 외에도요, 2건의 성폭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까지도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2003년부터 7년간 무려 16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정말 악질적인 인간인데 왜 그동안 4년 넘게 어떤 들통이 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준비가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들통이 나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이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어떤
원룸을 이제 타겟으로 삼았고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한테 나 지금 교도소에서 막 나왔다.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여자가 또 그립다라고 하면서 흉기 위협을 하면서 했고 그 당시에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속옷도 훔치는 변태적 행위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사람 여자 그리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당시 결혼한 지 11년 됐고 아들과 딸도 있는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제가 교수님께는 마지막에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오늘 이 사건 준비하면서 국회 법사위 통해서 앞서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게시물에서는 이번 주 출소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다음 주 토요일 7월 22일에 출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 기억하시겠지만 김근식은 출소를 앞두고 다른 건 때문에 재구속이 됐고 박병화란 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자가 세 번째입니다. 일단 알려진 거로는 양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씀이 얼굴을 알아야 조심할 것이고 이름을 알아야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검색이라도 해서 이 사람이구나 알 텐데 왜 니들도 그걸 얘기를 못 하느냐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성범죄자 지금 이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어떤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출소는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없다라고 누구도 단정 못할 것 같아요. 그 부분 물론 법적인 범위에서 확인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장담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성범죄자 이 신상고지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있는 집에는 이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아이를 있는 집안에는. 하지만 일반 가구인 그걸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봐야 되는데 거기는 또 그 집 어디 정확히 어디 사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환경이 좀 바뀐 게 1인 가구, 특히 여성들도 혼자 사는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보호 가구를 알려준 이유가 지켜줘야 된다, 보호자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여성 혼자 사는 집안에 저 180에 70, 80kg 가까운 거구에 남성이 만약에 뭔가를 시도한다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거는 조금 어떤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박기석입니다. 박기석. 하지만 박모 씨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이죠. 국회 법사위 소위가 진행됐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게시물 거기에 이자의 주소지가 전남 순천으로 돼 있었습니다. 자, 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순천의 경우에 7월 22일 날 연쇄 성폭 행범이 출소해서 거주를 한다고 알려지니까 지역이 지금 굉장한 동요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법무부에서 좀 어떻게든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제가 통계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올해만 3회 이상의 성폭력을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올해만 54명이 출소했거나 예정입니다. 7월 지금 중순이니까 이미 올해 절반이 지났으면 뭐 한 30명 정도는 이미 출소를 했다라고 봅니다. 출소돼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범죄가 발생되고 난 뒤에 뭐 국가기관에서 수사 활동을 통해서 검거하고 뭐 또 교도소에 넣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런 자들은 그야말로 성적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에 대한 전혀 아무런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재고 없이 바로 행동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오죽하면 법은 담벼락에서 그런 행동을 갖다 합니까? 근데 이제 외국 같은 어떤 그 제도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하는 그 제도 중에서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도입을 하자는 거죠. 예컨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판사가 그 사람이 거주하는 그 집 앞에 뭔가 팻말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몰고 있는 차량에다가 뭐 어떤 성범죄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커를 갖다 붙이는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하는 것인데 우리는 왜 도덕적인 것 같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그러한 어떤 도덕적이지 않는
약간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법이 없으면 만들고 부족하면 보완을 해야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